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예의까지 따져야 해? 같이 사는데 모시고 살 듯이 살면 난 어떻게 살라고? 예, 저도 압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은 부모가 없답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든 엄마, 시어머니, 장모님, 딸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저리 어리석은 젊음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그래도 여기서나마 제 마음의 답답함을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혹시 댁에도 저희 집 같은 며느리가 있다면 꼭 공감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첫째는 벌써 결혼해서 따로 살고요. 둘째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 마련하기 전까지 잠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집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도 얌전하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인사하던 며느리, 저도 나름 마음을 열려고 했어요. 같이 살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까 바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까지. 며느리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게 했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한마디씩 인사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며느리의 친정 준비와 시댁 준비가 너무 달랐거든요. 친정에는 선물 세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고요. 한우, 홍삼, 과일 선물 세트까지. 포장지도 고급스럽게 해서요. 저희 집은 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했어요. 친정에 저렇게 챙겨주니 나한테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제사도 없으니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고 해볼까? 라고 말이에요. 근데 웬걸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제사도 없어 더 특별할 것 없는 명절 아침 비닐 봉지에 친정에 줄 물건을 포장하고 남은 과일과 떡 몇 가지만 식탁 위에 딱 올려져 있었어요. 사실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이니만큼 맛있는 음식을 차려 다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걸 기대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침상이라도 차릴 줄 알았습니다. 괜한 서운한 마음에 아침 일찍 집 앞을 나섰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혼자서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뭐라고 해봤자 제가 사는 시대와는 다르고 지금은 같이 사니까 굳이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한 마음은 이 사건 이후로 커져만 갔습니다. 똑같은 부모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이 사는데 뭘 따로 챙겨요? 며느리가 던진 한마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같이 사는 도우미이냐 같이 사는 가족이냐 친정부모한테 하는 만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 대놓고 차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더 실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바로 나가버려요. 인사는 형식적으로 한마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죠. 가끔 거실에서 TV라도 함께 볼까 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네, 좀 그랬어요. 대답은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아들한테 살짝 얘기해봤어요. 며느리가 좀 무뚝뚝한 것 같더라. 엄마,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기만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씁쓸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를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세대 차이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달라져요.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지거든요. 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선물 뭐 드릴까 고민돼요. 아버지가 요즘 무릎이 아프시대요. 친정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 저는 그냥 시어머니. 말끝 하나하나 차별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에서 반찬을 가져왔어요.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와 밑반찬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저보고는 한 번도 정성스럽다고 한 적이 없으면서요. 저도 매일 반찬을 해바치고 있는데 왜 친정 반찬만 특별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며느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음료수며 과자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갈 때는 집에서 만든 반찬까지 싸주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요리를 잘하셔. 그런데 제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친구들 앞에서만 좋은 며느리 연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형식도 없는 법이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지난달 며느리 생일이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목걸이를 골랐죠. 포장도 곱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생일상도 푸짐하게 차렸고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것까지.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당연하지.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한번 눈에 가시면 계속 보인다고 기껏 하루 종일 준비한 생일을 보고 저런 반응이 나오니 솔직히 후회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며느리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주문하고 선물 포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정성이 다르더라고요. 시간과 마음을 쏟는 정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면서 더 확실해졌죠. 내가 예민한 게 아니구나. 나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야. 같이 사는 식모지. 제가 더 무시를 당한다고 느꼈던 건 바로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100번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어떤 사람이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 이야기의 일자라는 소도 귓속말로 알려주던 이야기가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차별하니 당연히 억하심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며느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생일 식사 자리에 같이 가요. 여기 인원수가 맞아야 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인데 어머님도 이참에 가시면 좋잖아요. 이번에 엄마 생일 선물 산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몇 달을 고민해서 산 건데 동년배시니까 한번 봐주세요. 몇 달 전부터 고민했다고. 제 생일 선물은 당일날 급하게 산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할까? 며느리가 친정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선물이 있다면서 고급 화장품 세트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피부 타입까지 알아보시고 골라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웃더라고요. 그 웃는 얼굴이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 욕을 하는 시어머니가 되기는 싫었거든요. 그냥 혼자 삭혔어요.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친정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친정에서 만든 전을 가져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먼저 주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남은 걸 드시라는 식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꼭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요. 인내심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똑같이 해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마침 며느리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돈께서 따로 식사 자리를 갖고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돈 어른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한복도 새로 맞추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그런데 제가 준비한 선물은 비닐봉지에 사과 5개. 며느리가 평소에 명절날이나 중요한 날 친정에 주고 남은 것들 주는 것과 똑같이요. 사돈께는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밝히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친정 주고 남는 것을 그냥 집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걸 선물이라면 대충 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걸 보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것만요? 가족인데 뭘 따로 챙겨. 며느리가 평소에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사돈 어른들이 반겨주셨어요. 사돈, 안녕하세요. 그동안 애들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돈,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닐봉지를 내놓았을 때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사돈 어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실망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사돈이 적잖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내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 사돈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사돈 어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이의 성품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돈께서 그동안 얼마나 화나고 서운하셨을지 그 봉지만 봐도 감히 짐작했습니다.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철없는 아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따끔히 혼내고 다시 교육시킬 테니 마음 푸시고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좀 시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했고요. 사돈 어머니가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둘째 결혼시키면서 예단을 보러 다녔는데 좋은 침구류 세트가 많더라고요. 사돈께도 겨울 침구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요즘 사람들 생각에 맞춰서 저도 최대한 딸처럼 좋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지, 내 마음을.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차 안이 조용했어요. 아들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히. 그날 밤 늦게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 순간 느꼈어요.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때로는 거울을 비춰줘야 깨닫는 법이야.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며칠 뒤 며느리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예쁜 상자에 담긴 한과였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도 붙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을 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아들도 달라졌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셨죠? 무슨 소리야, 괜찮아. 하지만 아들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뭔가 말한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주말,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와 함께 요리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했어요.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였죠.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뭘 그런 소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제 며느리가 친정에 갈 때도 달라져요. 저희 집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에서 올 때도 저를 위한 선물을 꼭 가져와요. 어머니께서 이거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시면서. 사돈도 저를 생각해 주신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죽을 끓여줬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몰라서 그랬구나. 나를 무시하고 차별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순수하고 어리숙했다는 걸 알고 나니 서운했던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어색했겠죠.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저도 며느리 마음을 읽으려 노력 안 했고요. 그냥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나아졌거든요. 가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해요. 어머니,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도 그때까지 내 마음 몰랐잖아. 이제는 그런 것도 추억이 됐네요. 가족이 되는 건 이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야. 돌이켜보면 그 비닐봉지 사건은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거울을 보여준 거고 저에게는 인내심의 한계를 알려준 거죠. 지금은 며느리와 편하게 지내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모녀처럼. 완벽한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가족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며느리도 이제는 제게 솔직하게 말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털어놓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요. 저도 며느리를 제 딸처럼 아끼게 됐어요. 친정딸과는 다르지만 그것대로 소중해요. 요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년에 손자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마음 착한 아이야. 이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지만 결국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나요? 물론 저와 같은 결과는 없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때만 보더라도 10년 동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게 10년이 지나고 손자, 손녀까지 있으니 우리 시어머니들과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가족이 되는 건 자연스럽게 삶아떼고 사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손자가 태어나면 또 다른 문제들로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의 답답한 마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